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4장에 하준약법까지 했고요. 소하는 약법 3장을 준수했고, 한비자는 번거로운 형벌 때문에 폐해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 자, 한비자 할 때 한자 보겠습니다. 이런 나라 이름에 한자가 나오면은 우리는 전국시대라 그랬죠. 전국시대 아까 우리 진나라가, 그죠? 요 진나라가 3등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삼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요 진나라의 대부 3명, 즉 한시, 위시, 조시, 이 세 대부가 각기 진나라를 3등분해서 쪼개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 한 그릇 밑에는 진나라에서 쪼개진 나라, 이렇게 쪼개진 요 시기부터 우리는 전국시대다 한다 그랬죠. 자, 이 한나라. 그래서 나라 한도 되지만은 뜻으로 보면은 우리 요까지만 하면 이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건자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해도들 간자예요. 해도들간, 즉 하늘을 상징한다. 이런 글자 나오면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요거는 가죽 위, 가죽이라 그러죠. 또는 에어쌀 위라고도 하고, 자, 요 글자 보면은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사람 발 모양입니다. 가운데 있는 네모 요거는 가죽이에요. 그 밑에 있는 요것도 발 모양입니다. 즉, 위, 아래 발이 가운데 가죽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요 글자는 가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죽위라고도 하고요. 즉, 이 가죽은 가죽인데 발을 밟아서 부드럽게 만든 가죽. 그거를 우리는 무두질 했다 그래요. 무두질한 가죽위라 그럽니다.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무두질한 가죽위. 부드럽게 만든 가죽을 가지고 옷이나 군복이나 허리띠나 뭐 여러 가지 노건이나 이런 데 쓰이겠죠. 그래서 위편 3절 할 적에 그때 위자가 요게 되겠습니다. 자, 가죽의 뜻도 있지만은 부드럽게 만든 가죽, 그 다음에 두 발이 가운데 가죽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에워쌀 위자도 되고요. 지금 에워쌀 위자는 큰 테두리 에워쌀 위자를 쓰고 안에 요 글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무슨 범위, 포위 할 적에 요걸 쓰잖아요. 에워쌀 위. 그 다음에 이 파생돼서 글자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두 발이 지금 어긋나 있다, 그죠? 그래서 어긋날 위도 됩니다. 어긋날 위. 이건 우리 이 글자에 이렇게 보면 교통 위반 할 적에 어길 위가 되잖아요. 이럴 적에는 또 어긋날 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한자에도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게 뜻이 우물난간이 있습니다. 우물난간 위자예요. 자, 우물을 만들 적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뻥 뚫려 있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자, 양쪽에 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받치거든요. 이 받침대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긋날 위가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우물정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난간 한자라고요. 한나라 한자는 원래가 우물난간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단, 아직 배자 보이죠? 폐단을 배자는 위에는 작을소, 또 멀경자 안에 작을소, 요 위에 까고 밑에 까고 따로 쓰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획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작을 수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까지만 해도 이게 해질 패자예요. 옷이나 뭐 배나 이런 것이 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해질 패.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옆에 칠복자 여기 들어가 요것도 해질 패자입니다. 밑에 두 손 받들공이 들어가면요, 두 손으로 이 옷을 한번, 옷이나 배창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해진 모양, 너덜너덜하게 해진 모양이 보인대가지고 그게 패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패단이 보이면은 패단을 숨기기 위해서 위에 풀로 다시 덮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덮을패가 되는 거예요. 덮을패. 자, 번거로울 번자 보이시죠? 번거롭다. 불화자에 오른쪽에 머리 열자잖아요. 번뇌한다 할 적에 이 번뇌할 번자거든요. 번뇌 또는 고뇌한다 번자입니다. 불화에 머리 혈이니까 우리 고뇌가 쌓이고 번뇌가 쌓이면은 뭐 실제 말로 머리에서 김난다, 불난다 이런 말 표현을 쓰잖아요. 즉 머리에 불날 정도로 아주 괴롭고 괴로울 번이라고 돼요. 괴로울 번 이렇게 됩니다. 번 형자 보시면요, 왼쪽에는 요 글자, 왼쪽 요 글자는 요 방패 간자 두 개를 이렇게 줄여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평평할 견자예요. 평평할 견. 자, 요걸 줄여서 이제 이렇게 쓰고, 즉, 평평한 모양, 이거는 바로 형틀기구 모양이에요. 형틀기구. 평평한 형틀기구 모양입니다. 자, 형틀기구에 칼을 달면은 요게 형벌할 때 형태예요. 형벌형. 한패번형. 자, 요거 이제 글자풀이 다 됐죠? 그 다음 75장 기전파목 용군 최정 백기장군 왕전 연파 이목 이런 장수들이 군사 운용에 가장 잘했다. 자, 요거는 또 잠깐 우리 책자 자료 87페이지 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는 책자 자료 없는 분은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백기 할 때 기, 왕전 할 적에 전, 연파 할 적에 파, 이목 할 적에 목. 이 장수들은 용군, 군사를 운용함에 최정, 가장 정밀롭게 잘했다. 자, 밑에 쭉 보시면은요, 백기 왕전은 진나라 장군이고요, 연파하고 이목 장군은 조나라의 이름난 장수들입니다. 자, 백기 장군에 대한 내용 보시면요, 군사의 일을 잘 운용하여 무안군이라고 칭했다. 진나라가 조나라 성을 공략할 때 조나라 장군 연파가 성을 굳게 지키고 출병하지 않자 진나라가 반관계를 써서 연파는 상대하기 쉽다고 했다. 조왕이 조과를 연파의 후임으로 삼으니 인상녀가 안족을 악교로 고정하고 비파를 연주한다는 것과 임기응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간언했으나 듣지 않았다. 안족을 악교로 고정하고 비파를 연주한다 하는 사자성어에 우리 교주고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죠? 교주고슬, 인상녀가 한 말입니다. 진나라가 백기를 상장군으로 삼아 조나라군을 대파하니 군사 40만 명이 항복하였는데 모두 생매장시켰다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군사들을 생매장시킨 사건이 바로 이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훌륭한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파가 이때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이 장수를 놔두고 반관계를 써가지고 이 조나라가 반관계에 꼬여서 연파를 상장군으로 안 삼고 조갈이라는 사람을 상장군으로 삼았다. 이 조갈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조사라는 인물인데 다 이 장군 집안 출신들이에요. 근데 조갈도 천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뛰어나고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는데 이게 책상 위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병법도 완전히 익힌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실전 경험. 그래서 실전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고 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거를 안 들었던 거죠. 그 결국 어떻게 됐냐? 실전 경험이 없는 조가를 상장군으로 삼아서 실전의 전투에 참여해보니 책에서 배운 내용하고 실전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 군사들 40만 명을 생매장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왕전이라는 장소 이름 보죠. 왕전, 진나라 장군으로 초나라를 점령할 적에 진왕이 이신에게 물으니 군사 20만 명이면 함락한다고 하였고 왕전에게 물으니 60만 명이 아니면 점령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진왕은 이신과 목념을 시켜 목념 장군 들어보셨죠? 목념도 저 뒤에 가면 천장을 나옵니다. 목념, 우리 연필윤지라는 찬자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연필, 목념 장군이 붓을 우리가 모필을 붓 대롱 속에 넣는 그 모필을 처음 만들었다라고 천자문에 전해오는 바로 그 인물이 목념 장군이고 또 진시황 때 만리장성 쌓는 최고 책임자의 목념 장군입니다. 자, 그 목념, 이신과 목념을 시켜 초나라를 공격해서나 대패하였고 왕전을 장군으로 삼아 초나라를 정벌하여 승리하였다. 자, 그 다음에 연파장군, 그 이름도 유명한 연파장군. 진나라 변시벽, 화시벽입니다. 화시벽. 변화라는 사람의 구설 있죠. 화시지벽, 사서성에 나오잖아요. 그 화시벽을 요구로 인상녀가 가지고 와서 기지 발휘로 온전히 화시벽을 되돌려 가지고 오자. 이게 바로 완벽귀조라는 사자성어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 할 때 구설벽자를 쓰는 유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완벽하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완벽. 구설벽자, 구설을 완전하게 해서 귀조, 조나라로 되돌아왔다. 근데 이제 이 조나라하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있으면은 조나라가 강성해가지고 이 화시벽을 변화, 화시벽이라고 그러죠. 화시지벽 그러잖아요. 자, 조나라까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이제 강성해야 되니까 이 조나라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복 화시지벽을 가져와라. 우리 성 13개하고 바꾸자. 이렇게 진나라가 요구를 한 거예요. 즉 진나라가 강성해지니까는 약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겠죠. 실제로 성 13개하고 이 구설 안 하고 바꾸자고 했겠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는 이제 간을 본 거지. 이때 진나라 이렇게 요구했을 적에 과연 그러면 이 진나라에 누가 이 구설을 가지고 갈 거냐 이야기예요. 이때 인상녀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구설을 온전하게 다시 조나라로 되돌려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일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저는 옥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인상녀가 가지고 와서 어떤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이 구설을 하나도 흠집 없이 완벽히, 그래서 완벽이 나와요. 구설을 완전하게 해서 귀조 조나라에 되돌려 가지고 옵니다. 이 공로 때문에 인상녀라는 사람이 연파 장군보다도 벼슬이 더 높은 상경의 봉작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시기 질투하는 연파가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상녀한테.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알력이 생기고 서로가 특히 연파 장군이 인상녀를 막 죽일 듯이 막 모함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래 했겠죠. 그때 인상녀 부하가 인상녀한테 묻습니다. 아니 주군이 연파 장군보다 더 벼슬이 높은데 왜 자꾸 연파 장군을 피해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인상녀라는 사람이 한 말이 지금 우리 조나라에 나하고 연파 장군이 있어서 진나라의 지위를 쉽게 받지 못하고 있지. 응? 두 사람 중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은 우리 조나라는 진나라에 함락되고 말 것이다. 내가 연파 장군이 밉고 싫어서 이렇게 가만히 참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 이야기를 연파 장군이 듣게 되는데 그때서야 연파 장군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인상녀를 찾아갑니다. 몸에는 육단부형이라고 해서 몸에 형벌기구를 가지고 인상녀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거든요. 그때 두 사람의 관계 이야기가 인상녀와 연파 이야기 문경지교라는 문경, 벨 문자에 목경자, 목을 벨 정도의 사귐을 문경지교라는 연을 맺었다 하는 사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성어 유래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화시지벽, 완벽기조, 또 인상녀 연파 육단부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경지교, 이런 사성어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그 공으로 상경이 되었고 지위가 연파보다 높았다. 연파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를 모욕하려 했으나 인상녀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듣고는 상의를 벗고 가시나무를 쥐고서 이 말이 바로 육단부형이라고요. 육단부형. 자기 몸에 옷자에 요거는 우통벗을 단자입니다. 자, 찜질 부자, 까지 형체. 자, 육단, 우통을 벗고 부형, 가시 형구를 짊어지고 찾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나무를 주어서 인상녀의 문에 이르러 사지하고 문경지교의 연을 맺었다. 문경지교 할 때 문자는 목벨 문자입니다. 경자는 목경자고요. 즉 목을 뺄 정도의 사귐, 문경지교의 연을 맺었다 하는 연파와 인상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목장군, 자, 변방수비대장으로 흉노족을 대파하여 10여 년 동안 조나라 가까이 흉노족은 얼씬도 못하였다. 용군은 군대를 보내어 전쟁하는 일을 또 용군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병사를, 군대를 운용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서까지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 사건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기존 파목하고 용군 체정에 나오는 글자를 하나하나씩 한번 또 글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기자. 우리 기립한다. 지금 일어날 기라 그러죠? 일어날 기자는 앞에 달릴 주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몸 기자가 있습니다. 자, 달리기 위해서는 그죠? 달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기가 되죠. 우리 글자 잠깐 쓰는 순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이 숟가락 시자 같은 경우는 이거 먼저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들은 이거를 제일 뒤에 쓰잖아요. 이거를 먼저 쓰고 이거를 뒤에 쓰죠. 이거를 먼저 쓰고 이거를 뒤에 쓰고.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런 글자들은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가 많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야 글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자들은 안에 거를 먼저 쓰고 요거를 마지막에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글자도 보이시죠? 요거는 단독으로 한 글자가 완성이 되죠. 이거에도 달릴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로 완성되는 글자는 먼저 씁니다.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기. 사람이 달리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된다. 일어날기. 전자는 보이죠? 위에 거는 앞전자잖아요. 밑에는 새 깃털 우자죠. 새가 팔락팔락 난다 이 말입니다. 날아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새가 앞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팔락팔락 날아간다. 지금은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칼도자를 쓰죠, 그죠? 우리 전지 작업한다, 전정 작업한다, 저게 가지치기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에 고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앞으로 착착 나아가니까는 꼭 공기를 자르듯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자를 전자입니다. 자를 전. 우리 나무 가지를 자른다, 전지한다, 이렇게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 글자의 고자. 자를 전. 자, 파자는 보이죠? 이거는 가죽 피자죠. 가죽 피, 껍데기, 껍질. 속 부분이 아니고 바깥 부분입니다. 우리 강물 또는 바다의 물결이 표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물결 파라 그러죠. 이때는 가죽이라죠.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 머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래서 치우칠파입니다. 치우칠파. 우리 편파적이다. 편파 방송한다. 뭐 편파 보도한다. 할 적에 파자를 이어쓴다고요. 자, 이렇게 원래 뜻은 치우칠파자인데 이 또 부사로 자못 파자라고도 합니다. 자못. 자못이란 말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못. 그래서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하죠. 자못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우칠 파자 되고 마늘파, 자못 파자도 되고. 목자는 앞에는 소 우자고 뒤에는 칠복자잖아요. 한마디로 소를 친다 그죠? 그 목동 할 적에 소 치는 거를 목동. 그래서 칠목자예요. 또 우리 이렇게 하면요. 꽃이 우리 목단이라고 있죠? 6월 목단꽃. 또 이렇게 쓰면요. 이때는 또 모란으로 읽죠. 여기서 목단이 되고 이렇게 쓰면은 모란이 됩니다. 모란꽃. 요 붉은 단자가 이렇게 썼을 때는 모란, 여는 법칙, 구구마 현상. 이쪽에는 모란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용군 재정 할 때 용자 보십시오. 설용자. 설용자는 우리 설문에서 보면요. 설문에서 보면은 전복자하고 가운데 중자하고 이런 게 합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복자하고 중자. 즉 거북점을 치고 나서 점을 칠 때는 항상 그 중용의 도리를 쓴다. 중간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선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는 이 물포올리는 이 두레박 모양. 두레박 모양이다. 또는 종 모양이다. 이런 그림 모양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설용자니까는 중용의 점을 칠 때는 중용의 도리를 쓴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물을 보일 때는 두레박으로 볼린다. 두레박을 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설용자가 되고요. 군사할 때 군자는
터플 멱자에 전자 술의 거자죠. 그래서 술의 거자는 원래 전차용 수레입니다. 전쟁 수레 위에 덮개를 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사군, 군대군 이렇게 되는 거고 전차 군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최자 보면요. 최자는 요거는 부수가 약간 좀 어긋나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는 가로왈에다가 넣어놨어요. 가로왈. 근데 이게 원래 글자는 가로왈이 아니고 요겁니다. 위에는 요거. 원래는 무릎쓸 모자예요. 위에는 요 글자가. 지금 무릎쓸 모자는 여러 가지 밑에다가 눈목자를 쓰죠. 우리 모험 한다 할 적에 또 모자 할 때는 앞에다가 또 수건거자를 넣고 그죠? 이렇게 하면 모자가 되고죠. 앞에 수건거자가 없으면은 밑에 눈목자, 눈에까지 이렇게 덮어 썼다 이런 뜻이거든요. 눈에 안 볼 정도로 덮어 썼으니 어떤 일을 할 적에 모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릎쓸 모가 되는 거예요. 밑에 눈목자가 없어도 무릎쓸 모자가 됩니다. 취할 지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서, 그죠? 전쟁에서 병사들을 자기 전공을 표시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기를 배운다. 그래서 기자에 손수가 됩니다. 장수는 목을 배우고요. 병사들은 기를 배우면 아, 이 사람이 몇 사람을 죽였구나. 자기 전공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런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라는 거는 우리가 듣는 거니까 잘 들어보고 취할 것은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가장 어떤 최고다 할 때 최자인데 이거는 전쟁 이야기로 정의해보면은 위험을, 목숨을 무릅쓰고 상대방 길을 손으로 베어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가장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뜻으로 풀을 하시면 되겠고, 또 내가 들어보고, 이제 기호 들어보고 이 말입니다. 들어보고 취할지 말 것인지, 이거를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럴 적에도 가장 최고할 때 이 최자를 쓰게 되겠죠. 무릅쓸 모자가 들어간다는 요 사실. 뜻하고 별로 관계없이 이게 부수에는 가로왈 부수에 넣어놨습니다. 위에는 요 부분이 우리 지도사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지도사 시험에도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위에 있는 이 가로왈은 무엇을 뜻하는 글자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자에 이제 취할 치자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밑에 이런 게 글자가 들어가면요, 이게 모을 취자가 되잖아요. 모을 취. 그럼 또 여기에 개임야가 들어가면은 장가들 취가 되잖아요. 이거는 장가 간다는 뜻이고, 이거는 모은다는 뜻이고. 이럴 때도 보이죠. 이거는 길을 배우는 게 아니겠죠, 이때는. 요즘 결혼은 연애 결혼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중매 결혼이었으니까는 그 매파들의 이야기를 귀로 잘 들어보고 그 여자를 취할 건지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취할 지자 두 가지 뜻 중에서 잘 들어보고 판단한다라는 뜻으로 가야 되겠죠. 자, 정밀하다 할 때 정자 보십시오. 쌀미자. 쌀미자는 곡식 껍질을 벗긴 모양. 그래서 쌀민, 쌀의 나달 모양이거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풀을 청자, 그죠? 그게 껍데기를 벗기면은 안에 파란 맑은 부분, 현미 같은 그 맑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속 깎아 나간다. 그걸 깎아 나가는 거는 정밀롭게 한다, 다듬는다, 세밀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겠죠. 우리 정밀하다 할 때 이 정자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75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보시면요. 76장이 나오는데 지금 이 편의 마지막 장이 76장입니다. 76장은 선위 사막 치의 단청이에요. 자, 칠판에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위세를 떨쳤다, 이 말이에요. 위세를 펼쳤다. 어디까지? 사막에까지. 누가? 이런 백기, 왕전, 연파, 이목, 이런 사람들이 그 위세나 위엄이 사막에까지 베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신들을 지혜 단청, 우리 제가 단청 있잖아요. 단청한다는 말,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지혜, 자랑할 예, 칭찬할 예자잖아요. 앞다투어 자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자 자료까지 보면은 88페이지 76장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위에서 말한 백기, 왕전, 연파, 이목과 같은 명장들은 전쟁에 이겨서 그 위력을 사막 끝까지 펼쳤다. 또한 한나라 선제는 11명의 공신을 기름각에 그리게 하고 후한의 명제는 공신 32명을 남궁의 온대에 그리게 하니 그들의 명성은 마치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이 전해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말 달릴 집자가 들어간다. 단청은 모습을 그린 것이니 꽁을 세우면 얼굴을 그려서 명예를 영구히 드높이는 것이다. 그 제가 참고로 두보 단청인이라는 시를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시는 아주 간단하고 내용이 읽기도 쉽습니다. 셋째째로 보면은 단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글씨를 배우는데 초학 처음에는 위부인에게서 배웠다. 위부인. 단지 한스러운 것은 무가 왕우군. 왕우군이 바로 우군 장군 왕희지를 뜻하죠. 왕희지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스러워하네. 단청 부지 노장지 그림을 그리다가 부지 노장지 늙음이 장차지 이러는 줄도 부지 알지 못하니 부기 어하여 분이다. 부기는 나에게 있어서 뜬구름과 같다 하는 두보 단청인이라는 식구에도 단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명장들의 무공을 찬양한 글이고요. 진초갱패에서 여기까지는 패자들의 상태, 춘추오패, 패자, 그 다음에 칠웅, 전국시대 그 칠웅들의 형세, 책사들의 권모, 법가의 관음, 무신들의 공과 열 등을 말해서 군령의 서술을 마쳤다. 우리 역치 군령할 때 여러 영웅들을 춘추오패, 전국칠웅, 그 다음에 각 장군들 또는 소하나, 한신 이런 각 인물들을 쫙 이 편에서 열거를 한 결과 그런 사람들을 이런 기린각에다가 그림까지 그려서 그 명성을 기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선위 사막 할 적에 이게 베풀 선자잖아요. 자, 베풀 선자 잘 보시면은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밑에는 요거 뻗칠금이라 그랬죠. 낮에는 하늘에서 땅에까지 햇빛이 뻗친다 해가지고 뻗칠금이라 했습니다. 요 집면자는 우리가 사는 집도 되고 이 우주 공간도 됩니다. 이 우주 공간에 낮에 해가 떠서 쭉 펼쳐졌다. 그래서 햇빛이 베풀어졌다. 베풀 선자가 되겠습니다.
위세 위험할 적에 아까 요거 했죠, 그죠? 요거 모양은 도끼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기, 도끼 또는 뭐 도구 이런 거예요. 밑에 깨짐여자, 그죠? 그래서 무기를 들고 여자를 위협한다, 어른다 이런 위자가 되겠고요. 사막 재밌습니다. 글자 잘 보십시오. 사막이 어떤 곳이냐? 자, 사막은 물이 조금 저걸 쏟아잖아요. 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사막이라고 해서 전혀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조금 있거나 또는 물이 오른쪽 요거는 없을 막자죠. 물이 아예 없거나 이런 곳이 사막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래 사자는 앞에 돌석자를 쓰기도 합니다. 물수를 쓴 거는 강에 있는 모래, 도르석자를 쓰면은 돌 부스러기가 부서져서 모래가 된 자갈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 달릴 치자는요, 말이 달리니까는 말마자가 있고 오른쪽에 요거는 땅이나 어떤 산물의 동물, 사물 이런 것들이 구부린 모양, 즉 말이 몸을 구부리고 달려가는 모양입니다. 예자 글자가 좀 획수가 많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참여 더블 여자잖아요. 더불어 여 밑에 말소문자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칭찬의 말을 한다. 그래서 칭찬할 예, 자랑할 예 이렇게 되겠죠. 명예의 전당 할 적 예자입니다. 위에는 요 글자는 우리 풀이 했죠. 요거는 손톱 조자를 옆으로 썼을 적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면은 왼손, 오른손.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절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두 손 받들고, 요거는 두 손을 받던 모양. 위에 있는 사람은 절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양. 그래서 절구질 하면서 절구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두 사람이서 함께 한다. 더불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불여라 그랬습니다. 참여하니까는 참여할 여. 자, 붉을 단자는 단사라는 얘기예요. 단사. 붉은 모래, 단사. 색깔로는 우리 붉다라고 하는데, 붉을 단이라고 하는데, 또는 제일 중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심단.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우리 일편단심 할 적에 이렇게 쓰잖아요. 또 단전 호흡한다 할 적에 이렇게 쓰죠. 단전. 우리 배꼽 발 밑에 있는 이 단전. 우리 사람 몸의 제일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단심도 마찬가지. 붉을단할 때는 단사라는 뜻이고, 또는 단심이니, 단전이니 이럴 때는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청자 밑에, 청자도 원래 글자는 밑에가 붉을 단자, 중심 단자. 이게 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제일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요 글자, 밑에 요 글자는 날출자의 변형체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 가장 맑다. 그 풀을 정자는 맑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깨끗하다. 그 지금 맑을 정자는 앞에다가 또 물이 맑으면은 물수를 이렇게 부지잖아요. 또 햇빛이 나서 아주 맑으면은 해를 붙이죠. 개일 청자예요. 어두워 있다가 해가 떠서 아주 맑으니까는 맑게 개인 하늘. 그것을 깨끗한 하늘로는 청천이라고 그럽니까? 깨끗한 하늘, 맑은 하늘, 푸른 하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자 설명할 적에 목단 할 적에 보십시오. 이렇게 쓰면은 목단이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컷 모자를 쓰면요. 이거는 모자입니다. 수컷 모자를 쓰면은 모란이라고 이런다 그랬고, 그 다음 우리
계약한다 할 때 맺을 계자 여기다가 단자를 붙이면 이거는 거란족 갈등의 거란 이렇습니다. 계단이 아니고요. 거란으로 했습니다. 요 계자도 우리 계약을 맺는다 할 때는 맺을 계라고도 하고요.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또 사람 이름 설, 어느 나라의 시조가 설이거든요. 순임금 때 교육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설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 설 또는 맺을 계. 그 다음에 종족 이름일 때는 또 걸이라고 해요. 걸. 종족 이름 걸. 그래서 우리가 거란족 했나요? 걸단 하다가 거란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76장까지 해서 지금 이 편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편에서는 반개 이윤부터 시작했죠. 훌륭한 그 업적을 남기고 나라를 세우는데 일등 공신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나라, 조나라, 장수 이름까지 나오는 이런 여러 인물들을 기린각이라는 그 장소에 모두 다 단청 그림을 그려서 그런 명성을 칭찬하는 그림을 붙여놨다. 그래서 이까지 해가지고 요 편은 인물 열전 이렇게 이야기를 맺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8편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국내 지리에 대한 지리 공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리편, 과연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영해야 될 땅덩어리 이야기,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제8편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